오늘의 피크닉은 소통을 고민하시는 분들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반 피크닉입니다. 저는 방카. 저는 소소입니다. 네, 오늘은 공동체 퍼실리테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나왔습니다. 공동체 퍼실리테이터 뭔가요? 요즘에 협치, 자치, 마을 공동체가 활성화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토론회 장이 굉장히 많아졌죠. 네, 맞아요. 동네 자원들도 조사하고 그리고 의제도 발굴해야 되고 그거를 총회 뭐 100인에서 500인 모여가지고 의결까지 하는 여러 가지 토론회장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의견을 내고 그들이 소통을 해야 하는데 그냥 막 떠들면 그렇죠.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때 누가 필요하죠? 퍼실리테이터. 맨 처음에는 전문 퍼실리테이터 분들을 많이 모셨었어요. 근데 이분들이 비싸요. 아, 네, 네. 마을에서 뭐 1년에 한 100번 회의를 하는데 그렇죠. 이걸 그때마다 어떻게 지출을 하냐. 그래서 우리가 좀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부터 아마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네. 퍼실리테이션 하면 우리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진짜 전문가를 한 분 모셔서 의견을 좀 듣고 또 궁금한 것들도 여쭤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분을 한번 모셔볼까요? 네. 퍼실리테이터가 사람이 되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네. 저희가 모셨습니다. 우! 반갑습니다. 바로 구, 기! 우! 네, 구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저희 어반 피크닉 TV의 두 번째 아. 외부 손님으로 이렇게 네. 나와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좀 소개 좀. 구글에 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구글에서. 구글 아시죠? 구글 하면 나오는데 아마 퍼실리테이션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아요. 그 이미- 정도인가요? 그럼요. 이미 3권의 저서가 출간이 되었고요. 반영 조직. 아하. 두 번째 저서 민주적 결정 방법. 세 번째 애자일 조직까지 와, 그걸 다 최근 외우는 신간으로. 제목만 들었는데도 참 어렵게 느껴요. 네, 하지만 그 어려운 퍼실리테이션의 세계에 입문으로는 아마 거의 최고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진행을 해보면 요즘에 서울, 광주, 대전, 대구, 전북, 경기도, 네. 제주도까지 그 뭐 마을 퍼실리테이터라던가 공동체 촉진자, 협치 촉진자 이런 이름으로 되게 그런 퍼실리테이터 분들을 많이 교육하고 양성을 하고 있어요. 그 심지어 서울시 은평구 같은 경우는 그 수강생들이 모여서 그 자조적으로 퍼실리테이터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각종 마을 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사업에서 퍼실리테이션으로 진행하는 워크숍, 또 퍼실리테이터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낯설지 않아진 것도 사실인 거예요. 이런 지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글 대표님의 역할이 매우 컸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확산하는 걸 되게 기대했고 많이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어서 그 소식은 매우 반갑고 근데 약간 퀘스천 마크들도 좀 생겨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뭐 이런 게 또 제 고민이기도 하고요. 네. 네, 그렇지 않아도 현장에서 목소리들을 몇 구 들어봤는데 열심히 교육을 받았는데 막상 실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의 어떠한 경험들을 가지는 게 퍼실리테이터 분들한테 필요할까요?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5년은 걸린다라는 말씀을 해왔고요. 최소 5년. 네, 제가 5년 걸린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되게 실망의 눈빛을 보내거든요. 수련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일단 각오가 안 되어 있고 이제 그런 체계적인 코스워크가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수강생 입장에서는 이제 어쨌든 교육을 열심히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본이든 심화든 뭐 이러한 경험들을 쌓을 기회가 네, 필요한 것 같은데 심지어 행정에서 교육을 열심히 시켰는데도 안 시켜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안타까웠었어요. 더 전문가인 퍼실리테이터의 길도 있을 텐데 기존에 하던 회의를 조금 더 잘 되게 하면 그러면 훌륭한 퍼실리테이터다 그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고 그게 이제 1년이 쌓이고 3년, 5년이 쌓이면 어느덧 전문가와 다름없는 그런 퍼실리테이터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방금 말씀에서 저는 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네. 꼭 마을에서 협치해서 깔아주는 공론장에서만 할 게 아니라
가장 소통이 어려운 게 가족이잖아요. 네. 누가 나에게 기회를 주기보다는 그거 배웠던 것들 좀 짬짬이 그렇죠. 일상에서 맞습니다. 써먹는 것들을 맞습니다.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네. 고민도 좀 들어요. 그거야말로 안전한 실험장이 될 수 있겠네요. 네네네. 이렇게 이해를 빨리 아니 저희도 이제 퍼실리테이션을 진행하려고 포스트잇을 꺼내면 막 질색하시는 주민들을 만날 네, 때가 네, 있어요. 네. 기존에 있었던 경험에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키기 위한 저희의 노력이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맞아요. 전에 어떻게 하신 거야? 좀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좀 네. 조언이랄까 이런 게 그- 있으시면 네, 용어가 생겨났어요. 그 국제 퍼실리테이터 사회에도 정말 그 포스트잇 타이레니, 그래서 포스트잇의 폭정 이런 아하. 뜻이죠. 네. 그런 말이 생겨났어요. 진정한 퍼실리테이터라면 포스트잇에 대하여 그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사과를 해야 된다 그렇게 아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누가 앞에서 어떤 퍼실리테이터가 잘못을 했든 참여자들의 상처를 치유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하고 욕심내지 않고 퍼실리테이터인 내가 없을 때보다 조금만 더 좋아지게 하면 그러면 성공이다.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 내가 없을 때보다는 좀 나아지게 맞아요. 해보자 네, 하는 네. 하지만 어쨌든 1번은 사과부터 해보자. 네. 포스트잇은 죄가 없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요. 네. 그리고 저기 마을 활동가 분들이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되시면서 약간 딜레마가 있어요. 내가 좋아서 마을 활동을 진행을 했었었는데 이제 퍼실리테이터가 되면 중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마을에 되게 관심이 많은데 얘기는 할 수 없고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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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더라고요. 그렇죠. 의견을 내기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살짝 의견이 들어가는 경향이 네, 좀 그렇죠.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이거는 제가 어디서 좀 사연을 받았는데 이제 퍼실리테이터 분들이 이제 A 공론장, B 공론장, C 공론장에 이제 많이 다니다 보니까 정보가 많아지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에서 약간 네. 이 의제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내가 약간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행동을 하셔서 조금 불편하다라는 제보가 저한테 들어왔었거든요. 네, 약간 그렇죠. 이렇게 내부에서 활동할 때 좀 유의해야 할 점이라던가 꼭 지켜야 할 점? 네.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유의할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그렇게 유의해서 하지 못하고 퍼실리테이터가 아닌 일을 훨씬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대답을 참 드리기가 늘 곤란합니다. 여쭤주셨으니까 대답을 네. 한다면 내가 의견을 낼 때는 지금은 제가 퍼실리테이터 역할이 아니라 여기 활동가로서 또는 주민으로서 저는 이런 의견을 내보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다시 이제 그럼 지금부터는 중립을 지켜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고 해라. 이게 이제 FM이에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방식인데 그렇게 이제 했을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은 나도 내 의견을 내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이 퍼실리테이터가 이제 시시때때로 자기 의견을 막 내고 싶어서 중립자로서의 퍼실리테이션 역할이 무너지겠는데요? 사실 더 중요한데 그건 잊어버린 채 내 음. 의견 내기에 이제 급급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매우 위험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조금 의견을 내고 싶은 의제다라고 생각을 하면 퍼실리테이터로 참여하지 아예 않는 게 그렇죠. 그게 낫겠네요. 네, 그렇죠. 듣는 사람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아주 익숙하기 전에는 역할을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전문의가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네, 역할을 하나만 정해서 진행해라. 네, 라는 진정한 얘기. 고수가 되면 다 네. 할 수 있다. 퍼실리테이터와 퍼실리테이터가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기준이 자격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퍼실리테이터라고 하면 무슨 척을 하지는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듣는 척, 반영해주는 척 하지 말고 반영하고 정말 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소소는 혹시 퍼실리테이터 뭘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현장에서 회의를 많이 진행을 하다 보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정보인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기법만 아는 게 아니라 그 의제에 대한 충분히 공부를 좀 하고 정보를 인지하고 와야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딱딱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잘 해석해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마을 활동가들이 마을에서 퍼실리테이터를 할 때 장점이 그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은 퍼실리테이션의 대부로서 어떤 의견을 주시겠어요? 대표님 어떻게 말씀. 엄숙하게 해야 돼요? 네, 양손 모으고 듣겠습니다. 네, 우선 자격증은 두 가지 큰 장점이 있어요. 하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퍼실리테이션을 그래도 체계적으로 배우게 된다. 하나 있고요. 제3자가 그래도 자격을 딴 사람과 따지 않은 사람의 구분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네,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자격증들이 그런 이유로 생겨나고 있는데 때로는 그걸 악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은 없는데 자격증을 주어버리는 일이 생겨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두 개를 일치시키는 게 늘 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진짜로 퍼실리테이션을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리고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 첫 번째가 내가 진짜 옳다. 라는 생각을 버리는 거. 내가 진짜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내 말수가 줄어들고 상대방의 말을 맞아요. 듣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회의가 잘 되도록 돕는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반대로 참여자들에게 정말 옳은 생각들이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근데 말로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저 사람은 그게 이제 자꾸 빠져들게 되니까 네. 그걸 끊임없이 반성하고 실제로 발언이나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그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퍼실리테이터다. 그런 말씀해주신 것들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잘 지켜진다면 정말 진정성 있는 소통이 가능한 그런 퍼실리테이터들이 많은 공동체 마을이 되지 않을까? 소통이 정말 잘 되는 협치 그리고 자치 그리고 마을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도 또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 더 좋은 손님이 있을지 다음에 모르겠어요. 또 불러준다고요? 또 다음 즐거운 얘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댓글 부탁드리고요. 네, 구독, 좋아요 언제나 환영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안녕!